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32분입니다.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일이었기 때문에 4시 반에 장이 마감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장이 마감되지 않은 모습이고, 자, HLB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2%대 61,500원짜리에서 양봉 캔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HLB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삼각수렴이 만나는 자리, 이 자리 저점을 이어주는 자리와 고점을 이어주는 자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 자리, 이 고점 라인을 이어주는 자리. 자, 이런 자리가 있는데 지금 저점이 계속 지지를 받는 자리, 그리고 고점이 무너졌던 포인트들, 요 포인트를 딱 추세선을 이어봤을 때 지금 이 자리가 삼각수렴을 끝내는 자리 부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는 바닥권 구간에 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 박스권이라는 게 지금 하방 곡선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런 패턴으로. 그래서 이 패턴이 좋아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그죠?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당분간은. 추세가 완벽하게 막 추세를 꺾어 올라가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추세가 요렇게 가던 게 요렇게 가는 정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게만 가더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료적인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결국에 HLB의 주가는 삽시간에 올라갈 것이다. 그 재료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발동되는 시점에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HLB라는 종목 자체의 특징이 그래요. 주가가 밀리다가도 그런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지는 시점에는 순식간에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HLB가 조정이 나오고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딱딱도사가 예측한 대로 이 자리에서 양봉 캔들 딱 띄워주면서 삼각수렴의 어떤 저점 자리에 왔음을 좀 알려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당장 이 저점에 왔다고 해서 제가 V자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했죠. 그죠? 이 추세 라인을 타면서 잠깐 빼기도 하겠지만 결국에 이 추세 라인 근처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줄 거다. 더 이상 하방으로 세게 밀리는, 뭐 5만원대까지 밀리는 그런 식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 패턴 안에서 우리가 박스권을 보면서 약간은 밀릴 수 있겠지만, 그죠? 6만원대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시 승인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8만원 정도 이 박스권 상단 박스권으로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대응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맥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 초입부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HLB 주주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물량 소진량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개인들이 많이 털렸습니다. 그죠? 이 검정색 그래프가 개인이에요. 개인들의 물량이 실제로 많이 털려 나갔고,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들은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특히나 기관에서 물량을 많이 늘려가고 있다는 거, 이 자리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도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아직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제가 HLB 영상을 좀 분석해 보기 전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어디 갔냐? 자, 이 종목 드리고 있죠. 엔비디아 블랙일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종목을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은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열려 있습니다. 땡땡땡땡 종목인데 제가 한 달 전부터 드렸어요. 1개월 전부터. 그죠? 이 종목이 뭐였어요? 엔비디아 블랙일 반도체 국내 수혜주가 지금 14개, 15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수혜주는 딱 2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2개 중에 찐또배기 종목을 한 종목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릴 이 땡땡땡땡 종목은 엔비디아 블랙일 반도체 쪽에 주요 부품을 직접 납품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 그죠? 우리나라 14개, 15개 관련주 중에 이 기업만이 주요 부품을 납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 상승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 이게 한 달 전 차트인데 바닥을 완전히 지지받으면서 힘을 응축시켰고 응축시킨 힘을 한 자리에서 다 폭발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눌림 목자리 나오고 강하게 또 올라가줬다. 그죠? 엔비디아 최근에 신고가 갔어요. 그죠? 신고가 또 갔습니다. 왜 갈까요? 지금 트럼프가 반도체 올가매고 압박하고 TSMC, 그죠? 대만 기업이니까 또 이쪽 압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미국 주도 사업으로 가려고. 그런 압박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왜 올라갈까요?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죠? 검색만 하더라도 블랙엘 1년치 물량 완판됐다. 완판됐다. 이 기사들이 있죠. 2025년까지 12개월, 향후 12개월 동안의 엔비디아의 매출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상 매출, 기대 매출을 다 찍었다. 어닝 서프라이즈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주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투자자들이 잘 몰라요. HLB, 바이오 종목들 물론 좋습니다. HLB는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영상도 올리죠. 이거를 같이 보시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뭐예요? 이 엔비디아 블랙엘 관련주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엘의 수요가 엄청나다. 반도체 겨울론 무색, 젠스랑 엔비디아 CEO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그죠? 4분기에 블랙엘의 매출이 13조 3천억 매출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분기면은 10월달부터 12월달이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2025년까지 1년치 매출을 다 이미 찍어냈다고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했잖아요. 2024년 4분기 실적이 언제 나옵니까? 25년 3월달에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12월달, 1월달, 2월달 요 시기에 주가가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블랙엘의 고객사가 오픈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또 어디예요?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고객사다 보니까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우리 HLB 주주분들 끝까지 또 딱딱 주식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땡땡땡땡 이 종목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500%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딱도사가 드렸던 추천주 다 대박이 났어요. 그죠? 제가 기적의 종목이라는 시리즈를 한때 잠깐 했었는데 기적의 종목을 많이 해드리진 않았어요. 몇 개 종목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기적의 종목을 딱 치시면은 4탄까지밖에 없죠. 4탄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2탄에서 드렸었던 종목이 지금 완전히 대박이 났죠. 그죠? 2탄에서 드렸던 종목 뭐였어요? 바로 펩트론이었습니다. 그죠? 펩트론. 2탄에서 알려드렸던 기적의 종목은 7월 9일, 2024년 7월 9일, 약 4개월 전에 드렸던 펩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펩트론 어떻게 되나요? 차트 보시면 펩트론 이렇게나 급등이 나왔죠. 제가 드렸던 시점이 언제였어요? 7월 9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날이에요. 7월 9일 화요일. 이날 제가 추천드려서 100% 넘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도. 보실까요? 7월 9일. 이때 추천드렸고. 어떤 종목? 펩트론이라는 종목 드렸고요. 그리고 7월 9일 이 음봉이 나왔을 때 69,200원짜리에서 제가 추천드렸고 이때 당시에 85%에서 130%까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69,200원에서 현재 100% 넘게 주가가 급등이 나와 줬다라는 거예요. 7월 9일부터 이 자리까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이런 맥점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죠? 급등 나올 종목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도
딱 한 종목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 이 땡땡땡땡 종목은 우리 HAB 주주분들에게 드리는 제 선물입니다. 그래서 500% 상승이 예상되는 이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딱딱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이 종목 땡땡땡땡 종목과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답장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HAB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오늘 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트로델비 비소세포 폐암 적응증 실패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11월 14일자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예요. 자, 이게 어디 거냐면 길리어드 사이언스, 미국의 그 에이즈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했던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자, 최근에 이 아무래도 유전병 시장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유전병과 감염병 이 두 가지가 투트랙이에요, 사실. 나머지 제약은 좀 많이 죽고 있어요. 유전병에는 이제 항암제가 있고 실제 진짜 유전병이라고 불리는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치매라든지 등등등.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헬스케어가 떠오르면서 비만약 요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은 앞으로 향후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죠.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열렸다고 하죠. 4차 산업 시대에서 가장 유망한 바이오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유전병, 비만약. 그 중에 HAB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유전병과 감염병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일단 파고 있다. HAB가. 그죠? 아직까지는 뭐 비만약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주력 사업으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지만 유전병과 감염병은 HAB가 주력 사업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 유전병과 감염병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비소세포 폐암 적응증의 임상 과정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소세포 폐암에 대한 어떤 이 희귀암이죠. 굉장히 어려운 암인데 생존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암을 컨트롤하고 질병 통제 효과를 가져가고 완전 간해를 가져가서 수술까지, 그죠? 수술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에 이 비소세포 폐암은 이 치료제 자체가 치료제로 인해서 뭐 암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항암제로 인해서 암이 완전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암덩어리를 작게 만들어서 수술까지 가능한 정도까지 갈 수 있냐 없냐를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HAB는 이 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죠? 수술 전 보조 요법으로 폐암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냥 높이는 게 아니라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미 성과를 보여줬어요. 아직 신약으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임상 결과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은 세계 폐암 학회에서 이 내용이 증명이 됐습니다. 발표되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 내린 평가다 해가지고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이 3기의 비소세포 폐암, 3기면은 꽤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죠? 4기부터는 이제 이전이죠. 전이. 4기부터는 이제 몸에 전이 되는 구간이고 3기까지는 그 암이 발생된 부위에서 암덩어리의 크기와 진행 상황을 보고 3기인지 2기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죠? 근데 비소세포 폐암이 결국에는 3기 환자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임상 결과 수술 성공률까지 크게 높인 결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임상에서 입증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상 결과에서 좋은 효과를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3상까지 지금 진행을 하는 상황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간암 1차가 통과가 되고 나면 2025년에 리보세라닙, 이 HAB가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또는 단독 리보세라닙으로 FDA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이런 빅파마 기업도 실패하는 그런 판국에, 그죠? 이런 희귀암에 대해서
이 암을 컨트롤하고 정복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은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머크사 있죠. 머크사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하죠. 얘네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 회사예요. FDA 승인 받았죠. 그만큼 유망한 기업이고 실력 있는 빅파마 기업이에요. 연간 연구 개발비가 4조 원이 넘습니다. 1년 동안. 매년 연구 개발비가 4조 원이 넘어요. 이런 기업이, 그죠? 이런 기업이 뭐예요? 1년 동안 연구 개발비가 HAB의 시가총액의 절반인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도 실패한다고요.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HAB는 성공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고 가장 큰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HAB의 어떤 이런 내용들, 그죠? 폐암 수술 성공률 크게 높였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지금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모멘텀을 살펴봤을 때 HAB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냐, 재료적인 어떤 문제가 있냐 봤을 때는 오히려 없다. 그죠? 제가 항상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우리 가족분들이 항상 걱정하시니까 제가 이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리보캄렐 이 조합이 본질적인 어떤 재료의 문제가 있냐, 이거를 판단했을 때 재료의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그죠? 그 없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뭐예요? 지금 BIMO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CMC가 11월 말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항서제약은 이걸 위해서 재신청을 해서 뭘 준비했냐? 슈지행 박사였나? 이 사람을 데려왔죠. 그죠? 이 박사가 FDA 출신이에요. FDA CMC 수석 심사관 출신입니다. 그죠? 이 사람을 영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슈지행 박사는 욱시 바이올로직스 출신인데 여기서 뭐예요? EMA와 FDA를 통과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중국 최초로. 이 사람의 항서제약으로 영입을 시켰어요. 이만큼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 CMC 관련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 심사관을 데려왔기 때문에 CMC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11월 말 진행하더라도 문제 있을 가능성이 없고, 그죠? 그리고 BIMO 같은 경우도 뭐예요? 나이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 등급은 뭐예요? BIMO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인데 임상 사이트를 실사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평가 항목 모두 다 나이 등급을 받았어요. 조치 불필요 등급입니다. 다만 이게 CRL에 같이 실렸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이트에 대해서 전쟁 중인 국가에 실사하지 못하는 이슈로 그게 실렸던 것 뿐이에요. 조치 불필요 등급을 받았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BIMO도 문제가 없고 CMC도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다만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이런 재료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간적 문제만 발생된 것 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여기에 대한 어떤 클래스 2로 진행이 되면서, 그죠?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이 됐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결국엔 이거는 기간적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거고 12월달, 1월달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는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빠지는 것 뿐이에요.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왜? 기간적으로 오래 남았기 때문에. 이런 HAB의 파동의 그림을 요 정도 기간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2개월, 3개월의 시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이 박스권, 그죠? 상단 박스권과 잘 보세요. 이 상단 박스권 그리고 하단 박스권 여기서 얼마든지 이 주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이만큼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당장 주가를 요렇게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런 패턴들을 만들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어느 순간에 승인이 가까워지는 시점에는 8만원짜리 위에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또 박스권을 만들다가 실제로 승인이 발표가 나면은 그때부터 강하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승인 이후부터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승인 이후부터 더 모멘텀이 강해진다고 했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소세포 폐암 이거는 하나에 불과해요. 이거 말고도 14개의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좋은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낭암이라든지 위암 3차 그죠? 치료제 같은 경우는 당장 NDA 신청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가능한 수준이다. 그런 내용들은 실제로 여기 나와 있어요. HLB 사이트 보시면은 물론 위암 3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임상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중국 임상이 끝났어요. 그죠? 글로벌 임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임상 3상이 지금 종료 단계에 거의 있고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간암 1차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선낭암 같은 경우도 리보세라닙 단독이지만 2상 이후에 NDA가 가능한데 2상이 이미 끝났습니다. 선낭암 같은 경우는 희귀암이기 때문에 2상이 끝나면 바로 NDA, FDA 신청이 가능한 항목이에요. 근데 지금 위암 3차나 선낭암 같은 경우는 당장 신청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는데 간암 1차가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HLB가 굳이 지금 신청하지 않을 뿐이에요. 승인이 나고 나서 신청해야 모멘텀이 더 크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HLB는 이 승인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 밖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유럽, EMA, 그죠? 유럽 시장까지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어떤 모멘텀까지 더 더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률은 더 클 거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나와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암 1차가 승인되고 나면 줄줄이 김밥으로 이런 모멘텀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HLB 주주분들 딱딱도사 영상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4시 반까지 장이 열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딱딱도사 영상을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HLB 주주분들에게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 딱 선물 같은 종목 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땡땡땡땡 종목이고 500%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선물로 전부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엔비디아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 딱 한 종목을 답장 문자와 매매 전략, 종목명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장 문자로 바로바로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